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 이태우 대표 변호사입니다. 네, 이원하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저희 법인에서 소송 수행한 사건 중에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무죄 판결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이 특이한 거는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을 본인이 했다고 인정을 했어요. 여기서 이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도찰이라고 하잖아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이제 몰래 찍는 범죄를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뭐 처음 듣는 분들은 사실 상당히 생소한 말일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네. 이게 범죄인지도 모르는 분들이 계시죠. 네네네. 근데 요즘에는 뭐 지하철이나 기차 이런 데서도 막 찍지 말라고 화장실에서도 표시가 많이 돼서 예전보다는 많이 알려진 것 같습니다. 이 범죄가 생각보다 처벌이 무거워요. 실형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요. 더군다나 뭐 유포가 이루어졌다든지 아니면은 촬영의 횟수가 많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다수라든지 그런 범죄 일람표가 길게 나오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실형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무거운 죄고, 이 사건에서 사실 범행을 본인이 인정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는 감옥에 갈 걸 어느 정도 각오한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볼 수 있는 그렇죠. 사건입니다. 아무래도 뭐 자백까지 했다고 하면 수사하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상당히 용이한 상황이고 그런 건데, 오히려 막 역설적으로 무죄가 나왔다니까 너무 신기하거든요. 네. 요 사건은 저희 의뢰인과 상대방 이제 피해자는 채팅으로 만난 그런 사이였고, 그런 사이에서 만나서 가까워져가지고 성관계까지 가지게 됐어요. 근데 저희 의뢰인이 촬영을 했다라는 쪽으로 상대방이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네. 상대방이 의뢰인한테 카카오톡으로 촬영을 하지 않았느냐 네. 추궁을 하니까 이분이 그냥 인정을 한 거네요. 네. 그 뭐 인정을 하게 된 그 경위에서는 너무 상대방이 추궁을 하니까 인정을 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판단을 한 것도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인정을 하면 상대방이 더 이상 문제를 삼거나 아니면 뭐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이 의뢰인 입장에서는 만약에 본인이 촬영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걸 형사사건화를 시켜서 휴대폰이 압수당하거나 아니면 이런 사건이 진행된다는 것이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알려진다든지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사건화를 시키지 않기 위해서 인정을 했다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님 말씀은 실제로 뭐 찍었다 얘기한 게 아니라 자꾸 추궁을 하고 어차피 안 했다고 그래도 계속해서 추궁을 하니까 인정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서 맞습니다. 약간 거짓 자백처럼 이제 얘기를 하게 됐다 이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도 뭐 변호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스스로를 상당히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자백같이 느껴지긴 하네요. 그래도. 그렇죠. 네.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도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네, 이런 뭐 걱정과 의심이 네. 들 수밖에 없는 사건이고, 다만 저희가 사건을 진행할 때는 의뢰인이 하시는 얘기가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다고 하면 일단 100% 신뢰를 한 상태에서 최대한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전적으로 믿고 이 사건을 진행을 했고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뭐 경찰에서도 기소견으로 송치를 하고 검사님께서도 어쨌든 기소를 하셔서 재판까지 넘어갔으니까 1심 판결이 이루어진 건데요. 뭐 제가 검사하거나 경찰이어도 기소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자백도 했고 성관계도 했고 또 온라인 채팅에서 만났고 또 여자분 입장에서는 뭔가 찍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어떤 느낌을 받았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냥 하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네.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게 이제 두 가지 포인트인데요. 저희 의뢰인이 인정을 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을 했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인 거고, 두 번째는 방금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피해자가 자기가 피해를 당했을 수도 있다는 거를 이제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 부분인 건데요. 이 두 번째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만약에 이게 지금 피해자가 의심을 하는 이런 수준이 아니고 본인의 피해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촬영한 영상을 피해자가 직접 목격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누군가 제3자에게 보내줬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피해 사실을 이제 지득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이 사건은 무죄 판결을 받기 어려웠을 텐데, 어떻게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는지는 이제 이 법리적인 부분을 저희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형사사건에서는 자백만 가지고는 사실 처벌할 수 없다라는 자백 보강 법칙도 있고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뭐 자백에 해당이 된 건가요, 지금 이게? 그렇죠.
이 사건 처음에 저희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자인 진술 또 자백 진술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카카오톡 메시지를 법원에서는 자백 진술이랑 다르게 보지 않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결국 내내 피고인 입에서 나온 진술인 거고 그 사람의 진술 이외에 다른 증거로 이 사건 범행을 뒷받침할 만한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백 유일한 증거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를 할 수 없다는 그런 논리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카카오톡 메시지가 그냥 자백이고 맞습니다. 그냥 자백 외에 별다른 보강 증거가 없으니까 맞습니다. 증거가 불충분하다 해가지고 혐의가 없고 그래서 이제 자백이 유일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자백 보강 법칙에 따라가지고 형사소송법 310조에 따라가지고 결국은 무죄 선고가 나온 거네요 지금. 그렇죠. 이게 네. 이제 일반인들은 좀 의아하게 생각할 그럴 수 수 있을 있는데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형사 사법의 역사랑 관련이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면은 예전에는 자백이 이제 그런 증거의 왕이라는 얘기도 있을 정도로 자백을 받으려고 굉장히 많은 수사기관에서 노력을 했고 그 과정에서 고문도 있었고요. 네. 거짓 자백을 유도하는 예를 들어서 네. 뭐 다른 것들과 교환을 한다든지 네. 그런 방식의 수사 관행이 있었고 이런 걸 깨기 위해서 자백만 있는 경우에는 처벌을 못 한다고 한 거거든요. 그렇죠. 뭐 예전에는 고문에서 자백 받아내면 거기서 끝이 났는데 이제 그래서 자백 위주의 수사나 이런 걸 제동을 걸기 위해서 만든 법칙이고 그로 인해 가지고 무죄 판결을 받았고 사실 뭐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뭐 진실에 대한 부분들은 뭐 저희 변호인단이 뭐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의뢰인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부인을 하고 또 사실 뭐 압수수색이나 이런 것들도 이루어졌지만 결국에는 뭐 별다른 증거가 나온 건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실제로 촬영했다는 증거도 나오지 않았고요.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예.